문학의 이해 2주 수업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수업은 영상 2개로 이루어집니다. 영상 2개인데 2시간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2개의 영상으로 해야 하고 25분 정도가 기본인데요. 조금씩은 넘는 것 같은데 참고 봐주세요. 아주 압축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는 TLS 쓰기 피드백,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 TLS는 제가 늘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이 들락날락 하시면서 활동하신 거, 읽은 거 다 기록에 남습니다. 영상도 몇 % 봤는지도 다 기록에 남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잘 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4주차, 5주차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점검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내용 있잖아요. 서사라고 하는데 그런 서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신문 기사가 있어요. 신문 기사는 기사일 뿐 문학이 아닙니다. 문학이 되려면 그런 서사적인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시를 중심으로 합니다. 4주차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각 장르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2주차, 3주차는 여러 가지 장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조금씩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뒤쪽에 독후감을 쓰는 방법 간단히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영상을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라고 올려놨습니다. 오늘의 수업의 활동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나오는 활동을 한글 파일 열어놓고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3개인데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끝까지 보게 했어야 되는데 네. 숨은 활동도 있을지 모르니까 끝까지 잘 봐주세요. 3개인데 하나는 이제 출석 미션이고요. 하나는 한글 파일에 좀 작성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만든 동영상은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써낸 것 중에 하나, 읽고 싶은 작품들 조사한 것들인데요. 이제 한 학생의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시, 소설, 수필, 동화, 희곡 하나씩 골라봤어요. 김혜순 선생님은 건국대학교 출신 시인인 걸 어떻게 알고 골랐을까요? 네,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시를 골라줬고요. 헤르만 헤세의 작품도 골랐고, 이렇게 외국 작품도 다룰 수 있고 우리나라 작품도 다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필도 골라주셨고 동화, 희곡도 이렇게 골라주셨죠. 이런 것을 참고하셔도 되고, 어떤 학생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희곡을 읽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이런 장편 희곡을 결정해도 좋습니다. 희곡을 담당하는 팀은 다 읽기, 그러니까 최소한 1시간 반 동안 수업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긴 작품을 결정한다면 그 중에 그게 5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5막 중에 한 막만 결정해서 우리가 텍스트로 만들어서 읽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희곡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니까요. 이 수업의 목적은 각 장르별 특성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시 박사, 시인, 소설가 이런 것을 산출해내는 수업은 아니니까요. 물론 이것이 모티브가 돼서 시를 쓰겠다 하는 학생도 생겼고 소설가도 생겼어요. 제 제자 중에서 소설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저보다 훨씬 유명해진 그런 소설가도 있어요. 저는 소설가가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죠. 네,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수준으로 문학을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이런 작품들을 쭉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를 더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눈에 띄는 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학생들이 지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글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차후에 게시판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1차로 쓰기에 관한 여러분이 쓴 것들을 가지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르 조사를 해보았죠? 여러분들이 내가 발표하고 싶은 장르 결과 김단수필, 김수인 시, 김신택 소설, 김예진 소설, 김지은 소설, 박운종 시, 손흥민의 의견이 없었고요. 이우열 시, 이정은 시, 이진석 수필, 정원식 의견 없었고 황성배 소설 그 외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만들 때까지는 아직 그 의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됐는데 장르 게시판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 2주차 게시판에 여러분 활동하실 때 보면 장르별 게시판을 제 장르별 글 하나를 써놨는데 거기에다가 하시면 돼요.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장르별 4명 정도씩 만들면 좋겠는데요. 결정되면 이제 팀장도 뽑고요. 거창한 발표가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1주차는 읽어주고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같이 고민하는 그때 저도 같이 참여합니다. 여러분이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장르의 멘토가 되는 거고 또 그 멘토들의 멘토는 제가 되겠습니다. 각 장르별로 이렇게 담당이 정해지면 같이 읽을 작품을 하나씩 시의 경우는 한 4-5편씩을 회의로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번 주에 좀 어떻게 대략 좀 짜서 3주차에 텍스트를 좀 결정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시를 막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발표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만 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 낭송도 해야 되고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 4명, 소설 4명, 수필 2명이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오늘 변경 가능해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시는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희곡과 동화가 인기가 없는데 인기 없을 이유가 없다는 것,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수업에 활동이 하나 나갑니다. 주목해 주세요. 게시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주차 활동 게시판이요. 거기에 장르별로 소설을 선택합니다. 뭐 희곡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 글에 댓글을 써주세요. 희곡을 선택한 학생은 희곡을 선택합니다. 글에 들어가서 읽고 댓글을 달아요. 이것이 출석 미션입니다. 되도록 선착순 4명에 하나는데요. 지난주 선택한 사람들이 우선이긴 한데 지난주 선택자가 조금 양보해 주신다면 저는 거기 이것으로 안 하고 다른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댓글에 희망자가 넷이 안 되니까 내가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소설을 선택한 내가 누구라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그럼 안 될 것 같다. 학생 희곡이나 동화로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소설이나 수필보다 희곡이나 동화가 어렵거나 쉽지 않습니다. 다 비슷해요. 그래서 희망자가 적은 희곡 동화로 많이 신청하시고요. 작품 선정부터 작품 이해 그리고 자료 만드는 것 모두 제가 개입해서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업 안내를 다시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이론을 조금만 하고 진짜 책을 텍스트를 시, 소설, 수필, 희곡, 동화 등을 읽고 감상할 거예요. 읽고 감상하고 생각 나누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모든 독서의 목적은 책을 읽고 난 후에 목적은 뭐죠? 변화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식견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것인가,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나눠볼 겁니다. 온라인 수업이라서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쓰고 거기에 댓글 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 나누는 장을 좀 오늘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에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의견을 쓰세요. 그럼 써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얘기가 없는데 불안하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팀 구성과 텍스트가 확정되는 것이 다음 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 팀별로 제가 카톡을 만들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팀별로 단톡을 만들어서 시면 시, 텍스트 등을 좀 결정을 해주시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4주차부터는 팀별로 활동을 하고 주로 맡은 작품들을 가지고 발표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물론 발표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수업 시간 저와 같이 만들 겁니다. PPT를 만드는데 막 두세 시간 막 쓰는 것 그런 것은 저는 한 사람이 막 여러분 말로 독박을 쓰는 것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면 뭐 한두 명 학생이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저랑 같이 만드는 시간을 갖든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해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주, 5주차는 시, 6주, 7주는 소설, 그리고 8주는 중간고사가 있고요. 9주, 10주는 수필, 11주, 12주는 희곡, 13, 14주는 동화입니다. 각 장르별 첫 주는 읽고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작가는 누구고 그것도 막 언어 영역처럼 기가 막히게 막 길게 막 엄청난 양을 준비하시면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요. 그렇게 될 발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말고 간단히 우리가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을 만한 그런 것들, 기억에 남을 만한 것들 포인트 잡아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읽기 시간일 때는 작품을 실제로 읽는 데 중점을 두고요. 읽으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 받은 걸 가지고 두 번째 주, 각 장르별 두 번째 주는 이해와 적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질문 나온 것을 가지고 발표자, 각 팀의 요 두 번째를 맡은 사람들을 따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과 저와 같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궁금증 혹은 그 문제점을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것을 좀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역시 뭐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에 마치 여러분 국어 시간에 책 읽은 것처럼 읽을 건데요. 각 팀에서 한두 명 학생이 나와서 자기가 읽는 게 아니고 마치 국어 선생님처럼 해당 작품을 읽게 하고 잠깐 끊어서 설명도 해주고 작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좋고 뭐 여기서 그것이 가르치는 건 요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작품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주는 것이 설명해주는 게 6주차에 할 일이고 7주차는 그 6주차에 하고 나서 또 질문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 같이 들었으니까요. 같이 읽고 들었으니까 그 읽은 것에 대해서 작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기에서 작가가 하고 싶어하는 말은 이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질문. 이 인물은 도대체 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큰 질문도 좋고 작은 질문도 좋고 그런 것들을 받을 거예요. 물론 다 실명제로 해서 받아서 그 중에 또 퀄리티 있는 그런 질문 발표자들이 뽑아주겠죠. 그런 것들 같이 저랑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뭐 PPT를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아도 좋고 TLS에 큰 글씨로 띄워놓는 정도의 발표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필 역시 마찬가지고요. 첫 주에는 읽고 질문 뽑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질문에 대한 해결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고 놀 만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면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작품을 읽고 나서 뒤에 이 읽은 것을 가지고 뭐 가로 열쇠, 세로 열쇠를 한 학생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좋고 또 노래 바꿔 부르기, 노가바라고 하죠.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여러분이 발표 준비팀에서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랑 같이요. 희곡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1조차는 희곡을 수업 시간에 읽습니다. 읽으면서 모든 학생들은 같이 거기에서 질문을 하면서 질문거리를 만들면서 수업에 임합니다. 물론 읽기는 그 발표자들이 읽는 게 아니라 학생을 시킬 수 있어요. 선정된 작품, 희곡이니까 뭐 배우가 5명 필요하다 5명 학생들을 시켜도 좋아요. 그렇게 읽기로 한 주, 그 다음 주에는 그 읽으면서 뽑아낸 질문거리들을 가지고 그걸 풀어나가고 토론하고 이런 것으로 한 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동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옆에 이제 발표팀 옆에 토론팀이라고 써 있는데 시를 할 때는 맨 끝에 발표를 하는 동화팀이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읽은 것, 시를 읽기 시간에 뭐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좀 질문을 해주신다든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주차에 시를 문제점 끄집어낸 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고 뭐 토론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듣다가 그 부분은 나는 이해가 있다 이런 식의 진행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소설을 할 때는 시팀이 그렇게 역할을 맡아주시고요. 그리고 수필을 할 때는 소설팀이, 희곡을 할 때는 수필팀이, 동화를 할 때는 희곡팀이 토론을 맡아주십니다. 네, 발표와 토론을 위해서 4주부터 발표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모든 팀은 발표와 토론을 준비하는데요. 첫 주가 이제 C팀이 발표를 하고 토론을 동아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C팀이 발표할 때 잘 들으면 돼요. 토론팀은 시를 할 때는 주 토론팀인 동화팀이 이제 좀 열심히 들어야 되겠지만 토론팀이 아니어도 토론팀에게 일정한 시간을 먼저 주고 나머지 팀에게도 시간을 주겠어요. 질문을 하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수업은 진행됩니다. 이제 오늘 수업의 세 번째인 문학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문학이란 무엇일까요? 문학, 글얼 문자, 글얼, 글로 된 학문? 뭐 이렇게 이제 한자로는 그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글로 된 학문. 문학은 무엇인가? 뭐 인간의 사상과 감정 그런 것들을 작가가 글로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해서 독자는 감동을 받고 또 작가와 독자가 교감을 이루는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이 문학이죠. 제가 이렇게 문학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해도 그것은 사실은 정답이 아니에요. 문학은 귀납적입니다. 겪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글들을 보니까 나는 문학과 친해요 하는 학생도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이 문학과 상관없이 살아왔다. 문학은 그냥 언어 영역에서 아픔으로만 남아있다 이런 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학기는 글을 좀 읽으면서 문학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건데요.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의 준비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요건 간단한 글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잠깐 끊어가려고 하거든요. 잠깐 끊어서 문학의 이해 2주차 하고 이제 글을 시작하면 돼요. 요곳에 관한 답을 써보시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문학을 겪어보았는가? 문학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보는 거예요.
어릴 적에 동화 어떻게 읽었는지 뭐 그런 것도 있죠. 또 자라면서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 또 뭐 여러분 수능을 공부하면서 언어영역에서 읽은 것도 독서입니다. 그런 것도 그러면서 쓰시기 시작할게요. 요것이 하나의 작은 미션이니까 요걸 잠깐 한 5분간 쓰고 끊어갈까요? 네, 그러면 저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우리가 문학을 좀 접해야 될 텐데요. 문학이란 무엇일까요? 그럴 문자를 쓰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글자로 된, 언어로 된 예술이에요. 작가는 삶을 여러 측면으로 봅니다. 자신만의 시각으로. 제가 지난주에 제 소개도 했습니다만 저는 소설가잖아요. 물론 평론도 하고 있지만 소설을 쓸 때 보면 내가 어떤 삶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보는 거예요. 그걸 떼어내서 내 나름대로 상상력을 통해서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느낌이라든지 또 나의 어떤 가치관, 또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책을 읽은 한 독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대한 고전 작품을 읽으면 깊은 울림을 주는데 큰 공감, 맞아 나 이렇지, 이런 공감을 받기는 어려웠는데 제 작품에서 그래 어쩜 우리 내 삶에 이야기하는 것 같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조금 기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가가 표현한 것에 독자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독자와 작가의 교감이라고,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학의 목적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정신적 차원의 것입니다. 슬픔을 줄 수도 있어요. 슬픔까지도 즐거움에 들어가요. 그런 것을 흔히 비장미라고도 하고 순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미자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감동, 즐거움, 이런 것들이 문학의 목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문학이란 언어를 통해 인간의 삶, 사상, 감정을 의도적으로, 여기서 의도적이라는 것은 소설이니 시니 희곡이니 이런 양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학의 즐거움이란 무엇일까요? 읽는 즐거움, 깨닫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전달받은 독자는 독자 스스로 작가의 이야기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즐겁게 됩니다. 작가는 무엇인가 자기의 세계관을 혹은 감정을 아는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독자는 그것을 통해서 세계관을 넓히고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그를 통해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문학의 기원을 살짝 생각하고 넘어가 볼까요? 문학은 어디부터 왔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크게 모방본능설, 유희본능설, 실용도구 유래설, 심리적 기원설,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흔히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제 모방본능설인데요. 인간은 모방에 대한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우리 삶에 이데아와 현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데아고 우리 삶에 있는 것은 현상이라는 건데, 이 현상의 세계에서 이데아를 모방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모방을 하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방에 대해서 플라톤도 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플라톤은 이데아가 중요한 거고 그것을 모방하고 있는 현상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을 긍정했고 인간은 모방에 대한 본능이 있고 모방을 함으로써 행복함을 느낀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모방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모방해 봤나요? 여러분이 모방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한번 써볼까요? 이것은 뭐 활동은 아니지만
잘 들은 사람은 쓸 수 있는 숨은 활동이라고 해둡시다. 뭘 모방해 보셨나요? 하나만 써보세요. 네, 그것도 있으면 제가 또 깜짝 활동까지 했으면 평가를 하겠습니다. 모방 안 해봤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태어나면서 인간들은 모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한 말이 뭘까요? 맘마, 엄마 이런 말이죠. 그 말, 인간이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양수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이렇게 붙였다 띄는 그런 소리를 제일 먼저 하게 된다고 하는데 왜 그 소리를 제일 먼저 하게 될까요? 엄마, 아빠 혹은 주변 사람이 내 눈앞에서 뭔가를 말하려고 입술을 움직이는데 나는 그걸 따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방에서 문학이 기원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많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긍정되고 있는 문학의 기원 이론입니다. 문학에서의 언어는 과학적인 용어와는 달라요. 과학적인 용어는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사용된다면 문학어는 그 안에 뜻을 많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예는 이런 게 있죠. 다항식을 계산할 때는 괄호를 풀고 동료한끼리 모아 간단히 정리한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명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문학의 언어 쓰임은 과학적인 언어와는 달리 개인적이고 상징적입니다. 이거는 어느 소설의 일부분인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는지 봅시다. 변하긴 했지만 조금 다르게 변했지. 싱크대 같은 밥 세상에서 나는 퐁퐁 거품처럼 가벼워졌고 성현이는 버려진 밥알처럼 무거워졌어. 데미안과 싱클레어 그 미숙한 관념 속 테라코타들은 우리 둘의 세계로부터 가출해버렸어. 그렇지만 공통점도 생겼어. 가볍든 무겁든 결국 싱크대 속에서 부대끼는 처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싱크대 속에서 부대낀다, 세상 속에서 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싱크대가 세상을 비유한다고 제일 위에 써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나는 가벼운 사람이고 성현이라는 친구는 무거운 친구다, 뭐 이런 얘기.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서 좀 상징적인 것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조금 과학 용어에 비해서 좀 개인적입니다. 문학의 4요소, 문학은 어떤 것이 있어야 문학인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문학에는 인간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또 정서뿐 아니라 사상,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도 담겨 있고요. 그러한 것에다가 상상력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갖추게 돼요. 신문 기사는 문학이 아니에요. 시, 소설의 형식으로 수필, 희곡, 동화 등의 형식으로 쓰여야만 문학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작가의 정서와 사상 등이 상상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형식 안에서 만들어져 독자와 교류, 감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문학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교시적인 기능과 쾌락적 기능이 있어요. 뭔가 가르쳐주는 것,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웁니다. 그런가 하면 문학은 재미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학의 갈래, 여러분은 여태 장르라고 해왔던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겠는데요.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는 이제 극문학이라고 해서 같이 묶이고요. 수필, 비평 혹은 평론 이렇게 5개로 크게 나눕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평론과 비평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든가 뭐 이렇게 여분으로 남기고요. 서사문학의 하나인 아동서사,
아동 소설, 아동 문학 이런 것들을 넣어 보려고 해요. 동화도 넓게 보면 소설의 하나로, 서사 문학의 하나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소설을 이렇게 세분해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시, 소설, 희곡, 수필, 동화 이렇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실은 퀴즈도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퀴즈는 내지 않겠습니다. 네, 퀴즈는 내지 않고요. 사실은 퀴즈도 아주 근사하게 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이 시, 예를 들면 어떤 시, 에세이는 비유법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냈는데요. 영상을 본 학생만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활동을 잘 하면서 따라오신 여러분들 더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퀴즈는 하지 않겠으니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계속 수고해 주세요.